안녕하십니까,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면서 대부분 다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 놓으셨잖아요.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단순한 교통사고가 나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들어보셨을 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km 초과 운전,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런 것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죠.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좀 한다든지 통상적으로는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까지 가서 실형 사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 가능한 정도의 처벌로 끝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순간적인 당황 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아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굉장히 무거운 처벌로 하게 됩니다. 뺑소니 같은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 또는 치사라고 해가지고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유기를 하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에 그로 인해서 유기치사, 도주 유기치사까지 되는 경우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설사 사람이 정말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교도소까지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설사 내가 음주나 무면허나 이런 경우를 한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도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신고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위험성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특가법상의 도주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라든지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덜한데요. 살짝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있잖아요. 경미한 접촉사고. 이런 경우에 내려서 피해자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피해자 괜찮다,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가 부딪혔다. 아니면 길 가다가 살짝 사람한테 부딪혔다. 이런 경우에. 경미하게 부딪힌 경우에 그 피해자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피해자는 괜찮다. 병원 가자고 말씀드리면 나 괜찮다, 안 가도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갑자기 내가 아프다. 그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그냥 명함만 주고 떠났다 라고 하면서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 뺑소니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는 구호조치를 다 했다 또는 하고자 했다 병원에 가고자 했지만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를 스쳐서 지나갔다. 여기 팔을 툭 쳤다. 근데 상처 한 개도 안 났다. 그런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이게 상처 회복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경미한 어떤 접촉이 있었고 아무런 유형적인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없었을 경우에는 상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상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뺑소니가 아닌 겁니다.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해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은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구호조치를 하셔야 된다.
112, 119를 부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장을 그냥 가벼운 경미한 교통사고 때문에 떠나신다 하셨을 때는 반드시 피해자로부터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안 가도 된다는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또는 녹음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변호인의 필요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도주치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셨다면은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 사고 후에 조치 또는 뺑소니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재반 사정들을 다 주장하셔가지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이라든지 도주치사죄가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내가 억울한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셔야 되겠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최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에다가 또는 수사기관에다가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도움 필요하시다면은 또 저희 대표 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